사형으로 개회했습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법관은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 아니라 법원 의견도 고려해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법관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입장 표명,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밖에 법원 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과 관련한 법원 행정처의 의견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회의에 참석한 법관 대표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정족수에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됩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 정기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두고 위헌성이 크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며 법안을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파괴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비판하는 한편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일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1심 재판을 더 지연하지 못하도록 위헌 시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해 확실하게 내란을 청산하겠다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 재판부법을 비롯한 개혁 법안들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사법개혁안 등에 관해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론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취지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을 향해선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야당은 또 통일교 측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특검이 편파 수사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범죄 행위가 혐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준다는 것,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즉각 시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국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례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쿠팡 사태를 결합한 신종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쿠팡 사태와 관련해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면서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이성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며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관련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4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지난달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진 충남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보다 한 달 앞선 10월 초 처음 시작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주변 농가의 추가 감염은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치사율이 100%인 만큼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처음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24일. 그런데 한 달여 전인 10월 9일 폐사한 돼지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됐던 사실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폐사가 잇따르자 농장주가 민간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는데 일반적인 질병이 검출되면서 별도의 의심 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설마 하는 방심에 충남의 초기 방역망이 뚫린 셈입니다. 기존의 그 검사 결과에서 확진이 나오고 그러니까 ASF는 전혀 생각을 못 했을 수 있어요. ASF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검사를 진행할 텐데. 발병 시점이 한 달 이상 앞당겨지면서 정밀검사 대상 농장이 100곳에서 500곳으로 늘었는데 일단 추가 감염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파 속도가 느린 바이러스 특성상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며 지속적인 예찰을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토착화가 우려되는 겨울철 조류 인플루엔자도 비상입니다. 통상 2월이면 잠잠해졌던 발생이 올해는 6월까지 이어진 데다 겨울철 시작도 지난해보다 6주나 빨라졌습니다. 게다가 올해 처음으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혈청형이 확인돼 확산 우려가 큽니다.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좀 다양화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제 농가에 결국은 야생에 많이 있는 것들은 농가로 들어갈 요인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양돈에 이어 가금류까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이어지면서 올겨울 유독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우리 인구 100명 가운데 5명 정도가 본인 또는 부모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이주 배경을 가진 이주 배경 인구로 집계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2024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이주 배경 인구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271만 5천 명으로 총인구의 5.2%라고 밝혔습니다. 총인구가 전년보다 3만 1,000명, 0.1% 증가한 것에 비해 이주 배경 인구의 증가폭과 증가율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온화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6도, 광주가 9도, 대구가 10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남부지방은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평년 이맘때 초겨울 수준으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조심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좋습니다. 오후에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7도, 대전이 9도, 부산이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 목요일에는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산 방지 요령. 특히 면역력이 낮은 영유아와 노인 환자의 비중이 높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병원부터 다녀와. 응? 음식 내가 할게. 아빠 손부터 씻어. 발열, 복통, 구토 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식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조리 전후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아빠가 맛있게 해줄게. 어패류 조리 시 중심부를 85도 이상으로 1분 이상 익힙니다. 우와. 엄마 왔다. 여보, 괜찮아? 나 노로바이러스래.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환자가 접촉한 곳은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하고 세탁 시 70도 이상의 온수를 사용합니다. 나 오늘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외식할까? 안 돼!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이틀간 외출을 자제합니다. 괜찮다니까. 환자는 쉬세요.